성공은 고생의 결과가 아닙니다. 즐거움의 결과입니다. 힘든 일, 그건 당신 마음속 고생 파동이 만든 환상일 뿐.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파동을 즐거움으로 바꿀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절판돼서 도서관에서만 빌려볼 수 있었던 책인데 복간됐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에 바로 다시 읽어봤습니다. 책 추천해주는 남자, 책추남TV에서 좋은 책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출간된 사이토 히토리의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입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일본에서 12년 연속 사업소득 납세액 전국 1위를 기록한 전설적인 CEO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세계적인 기업 파나소닉의 창립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화장품과 건강식품 판매 회사인 긴자 마루칸의 창업자이자 다수의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언론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신비로운 괴짜 부자로도 이름이 높습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성공에 대해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은 고생의 결과가 아니라 즐거움의 결과다. 이 책은 단순한 성공 자기계발서를 넘어 삶의 태도를 바꿔주고 희망을 주는 인생 지침서와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성공할 수 있다와 같은 단순히 성공하는 방법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한 진동수와 파동의 변화를 통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독특한 파동의 원리는 어려운 이론이 아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그의 모든 책이 그렇듯 이 책 역시 쉽게 읽히지만 가슴에 남는 것이 많습니다. 또 사이토 히토리만의 엄청난 매력이죠. 책을 읽고 있으면 희망이 막 샘솟으면서 기분이 유쾌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긍정의 파동으로 성공과 행복을 끌어당기는 성공 법칙,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들어가며 별난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 많은 이들이 나를 별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나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다른 건 사실이니까요. 내가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생각하는 방식이 보통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제는 그것이 옳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꼭 졸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나는 장사에 재능이 있을 뿐 학력은 보잘것없습니다. 남들이 필수라고 말하는 대학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엄청나게 성공한 것은 별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보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 이상해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다들 각자의 생각이 있지요. 그런 가운데 나 같은 괴짜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겐 제법 유쾌한 경험일 것입니다. 이 책을 마음 편하게 읽어주세요. 참 별난 사람이야. 그래도 재미있긴 하네. 이러면서요. 중학교 졸업이 전부인 내가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었는지 궁금한 마음에 이 책을 집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별난 사람이 쓴 책을 단번에 선택한 당신 역시 별난 사람임에 틀림없으니까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신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한 가지 알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딱히 믿는 종교가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내가 책 속에서 말하는 신은 아주 일상적인 단어입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방향을 잃은 차가 달려든다면
그 차를 급히 피한 뒤 무사한 자신의 모습을 살피며 당신은 저절로 중얼거릴 겁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나는 신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누구나 살면서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깨부술 때 기쁨을 느끼시오. 이 책은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별난 생각으로 성공을 거머쥔 나의 삶이 궁금하다면 다음 페이지를 펼쳐보세요. 곧 해답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돈을 부르는 절대 성공 법칙. 즐거워야 성공한다. 많은 이들이 내게 묻습니다. 대체 어떻게 성공하신 건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대로 자리를 잡기까지 고생이 많았겠어요. 힘들었던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일단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백만장자인 건 맞지만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고생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죽도록 노력하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 고생한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열매를 거두었다. 이런 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단언컨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재능도 노력도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 고생해야 한다는 것은 다 틀린 말이죠.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꽃 피우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죽도록 고생해도 보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요.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십 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팔리고 있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다마고치라는 제품으로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미니 게임기입니다. 출시 당시 다마고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거리에 멈춰서서 게임기 속 작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었죠. 자신이 키워낸 동물이 얼마나 귀여운지 자랑하느라 다들 바빴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1억 개가 팔려나갔다고 하니 그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는 당연히 큰 돈을 벌었겠죠.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마고치의 성공을 보고 내가 똑같은 장난감을 만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 한두 달은 쏠쏠이 팔려나갔겠죠. 하지만 곧 쇠고랑을 찼을 겁니다. 성공은 물 건너 간 것이죠. 내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흉내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뿐입니다. 그것도 오래가진 않겠지만요. 그런데 의외로 남의 고생담을 읽고 똑같이 따라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스스로를 바꾸려고 애쓰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절망하고 맙니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있는 그대로 즐겁게 살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평생을 통해 확인했으니 믿어도 좋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이제는 버리세요.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하지만 매우 간단한 성공 비결을 알려주겠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걸까? 그런 다음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야, 전혀 힘들지 않아. 이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이미 성공의 길에 들어선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 줄 요약. 즐겁게 살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이제는 버리세요.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으니까요. 힘든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행을 안겨줄 거라고 생각한 일이 오히려 행운을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을 굳이 풀어서 말해줄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까먹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 애는 성적이 왜 그 모양일까? 나는 왜 결혼할 상대를 찾지 못하지?
좀 더 많은 돈을 주는 회사에 갈 걸 그랬어. 기억하세요. 전화위복의 진짜 의미를요. 사실 우리에게 힘든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힘든 일이라는 건 우리 삶에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웃에 사는 가마타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마타 씨는 부지런한 사람으로 제법 큰 상점의 주인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언제나 바쁘게 일하지요. 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매번 노느라 바빴습니다. 파도 타기에 열중하는 동생을 보며 가마타 씨는 생각했지요. 저렇게 한심한 녀석이 내 동생이라니. 가마타 씨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묘하게도 동생과 말다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물었지요. 가마타 씨, 한번 생각해봐요. 동생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당신이 정말 힘든가요? 그때 가마타 씨의 머릿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잠깐만, 생각해보니 그렇네. 동생이 바닷가에서 노닥거린다고 해서 그 녀석이 힘들 건 없고, 그렇다고 내가 딱히 힘든 것도 아니니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상점 규모도 커질 거고, 그러면 그 녀석 하나쯤이야 그럭저럭 먹여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얼마 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동생이 상점 일을 돕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을 바꿔먹은 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동생의 모습에 가마타 씨는 몹시 놀랐습니다. 내게 고맙다는 인사도 여러 번 했지요. 이쯤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현실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예전에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백만장자 순위에 내 이름이 몇 년째 올라갔을 때 한 번은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엄청난 부자인 사이토 히토리는 사실 페륜하다. 부모를 내버려 둔 채 전혀 돌보지 않는다.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화가 났죠. 대단한 효자는 아니어도 부모님과 항상 다정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덮어놓고 나를 비난하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게 무슨 상관이지? 헛소문에 불과한데 말이야. 내가 힘들어할 이유가 없잖아? 그 이후 나는 꼬박꼬박 세 끼 밥을 챙겨 먹고 일도 신나게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외식도 하고 계절마다 여행도 보내드렸죠. 그러는 사이 헛소문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미치겠군. 다들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환장하겠네. 주위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마 신경쇠약에 걸렸을 겁니다.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은 덕분에 별다른 일 없이 그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지요. 누군가는 내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든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영혼이 만들어낸 파동 때문입니다.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유를 갖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한 단계 성장합니다. 내 영혼을 성장시키지 못하면 자손도 비슷한 일로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힘들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내가 성공한 것은 바로 이런 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 이 말을 입버릇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힘들다는 생각만 하며 다른 사람의 성공 방식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면 당신의 고난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멀쩡히 서서 갈 수 있는 길을 물구나무를 전체 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생 끝에 성공을 거머쥐었다는 이야기에 다들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러고는 무턱대고 따라하려고 애쓰지요. 하지만 이것은 성공하는 쉬운 방법을 내버려 두고 억지로 힘든 길을 가는 바보짓입니다. 큰 돈을 벌고 싶은가요?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나요? 그러면 그냥 똑바로 서서 걷기만 하세요. 이런 것쯤이야 힘들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요. 물구나무를 서면 금세 힘이 빠지고 맙니다. 얼마 가지도 못하고요. 세 줄 요약. 어떤 일이 닥쳐도 힘들지 않아. 이 말을 입버릇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똑바로 서기만 하면 된다. 물구나무를 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주의 법칙을 알면 됩니다. 일단 신의 뜻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주는 값비싼 시계처럼 매우 세심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정밀한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니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으며 그 존재는 법칙을 만들고 그 법칙에 따라 별이 탄생하고 생명체가 생겼습니다. 이 존재를 우주의 힘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 존재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신이 창조한 우주의 법칙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신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인간을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쁜 일이 벌어지면 모두 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탓입니다.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자연을 파괴해 홍수나 가뭄을 초래하는 것도 모두 사람이 벌인 일이지요. 농사만 지어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립니다. 물이 모자라서 논에 물을 대지 못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미사일을 만드느라 바쁩니다. 미사일 하나를 만들 돈이면 우물 수백 개를 팔 수 있습니다. 돈이 허투루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무기를 만드는데 매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겨우 몇천 원이 없어서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신은 인간에게 물, 산소, 음식, 자연을 아무런 조건 없이 공짜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사고 팔지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지만 신은 인간에게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신의 목소리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나쁜 일만 생기면 신을 원망하는 인간의 오만함을 속상하게 여기면서요. 신은 인간을 절대로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끝없이 베풀 뿐이지요. 즉, 우리가 힘들어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영혼의 단계를 한 단계씩 높여가는 것입니다. 대체 어떤 방법으로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평소에 힘들다고 느끼는 일이 있나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일 때문에 내가 힘든 건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진실을 깨달을 겁니다. 그래, 나는 힘들지 않구나. 그때 바로 당신의 영혼이 한 단계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선물이지요. 세 줄 요약. 그래, 나는 힘들지 않아.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의 영혼이 성장합니다. 신은 당신을 아낌없이 사랑합니다. 운이 좋아지는 절대 성공 법칙. 운 좋은 사람을 알아채는 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이 존재합니다. 결혼 상대로 어떤 사람을 고르시겠어요? 거래처의 사장님이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모든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을 고르겠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이 좋은 사람은 과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점쟁이가 아닌 이상 겉모습만 보고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다들 그렇게 말하겠지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머리, 얼굴, 발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늘, 사람, 땅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에게 있어 머리는 하늘에 해당합니다. 얼굴은 사람에게 해당하고 발은 땅을 가리키지요. 그러니 사람을 만나면 일단 이 세 가지를 살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운을 금세 알 수 있답니다.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면 하늘의 보살핌이,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은 세상의 보살핌이, 신발이 깔끔한 사람은 조상의 보살핌을 한 몸에 받는 사람입니다. 승승장구하는 정치가나 회사를 잘 경영하는 사업가를 살펴보면 하나같이 머리카락에 윤기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깔끔한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는 사람에겐 출세할 기회가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사람을 볼 때는 이 세 가지를 눈여겨 살피세요. 상대가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지, 손가락에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꼈는지, 고급 핸드백을 들고 있는지는 그 사람이 지닌 운을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머리카락에 윤기가 도는지, 얼굴에서 빛이 나는지, 신발이 깨끗한가를 보아야 그 사람이 운 좋은 사람인지 비로소 알 수 있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남을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들도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머리카락, 얼굴, 신발 이 세 가지에 언제나 광채가 깃들도록 신경을 쓰세요. 그러면 곧 좋은 운이 당신에게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세 줄 요약. 머리, 얼굴, 발을 보면 상대의 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곳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운도 빛날 수 있도록 이 세 곳을 항상 신경 쓰세요. 시기와 질투는 신이 준 선물.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입버릇으로 삼으세요. 그런 뒤 목표를 정해 행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의 행동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애초부터 시작해선 안 돼. 너의 능력으론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이야. 그만하면 잘 지내면서 왜 욕심을 부리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대되는 힘과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마찰력도 공기 저항도 모두 이런 반대되는 힘에 해당되지요.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운 비행기는 이륙하기 직전에 공기 저항을 크게 받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공기 저항을 받으면 오히려 엔진의 출력을 높여 그에 대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사실 비행기는 공기 저항이 있기에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공기 저항이 두려워 속력을 떨어뜨리면 그대로 땅에 추락하고 말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의 반대와 험담은 비행기가 마주하는 공기 저항과 같은 것인데도 스스로 속도를 늦춰서 결국 날아오르지 못하고 맙니다. 앞으로 당신이 뭔가를 해내려 할 때 숙명처럼 주변의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저항은 이렇게 나를 발전시키는 요소가 되어주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사실을 일찌감치 알아차리고 자신을 겨냥한 험담을 성장의 에너지로 삼습니다. 수십 년 동안 최고의 인기를 유지하며 전설의 아이돌로 불리고 있는 마치다 세이코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로 잘 알려진 마치다 세이코는 결혼과 이혼, 잇따라 터지는 스캔들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매력을 부각시키는 활동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지요. 마치다 세이코는 대단한 인기만큼이나 질투와 시기의 시선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에너지로 바꾸어 커다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이 하나둘 생겨난다면 기죽지 말고 계속 속도를 높이세요. 머지않아 푸른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 겁니다. 반대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군이지요. 나의 영혼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발전의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져오는 저항은 아주 강해서 그것들 앞에서 움츠러들면 나를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기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전기라도 잘 사용하면 집을 따뜻하게 하는 유용한 힘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잘못 관리하면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나를 가로막는 질투와 마주친다면 무서워하지도 움츠러들지도 마세요. 나쁜 기운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세요. 세 줄 요약.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의 아군입니다. 인생에서 받는 저항의 크기를 키워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러니 두려움 없이 하늘로 훌쩍 날아오르세요. 당신의 마음이 에너지로 넘칠 때. 매일 밥을 먹어야 몸에 에너지가 생기듯이 마음에도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마음에 힘을 주는 에너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 남들의 시기와 질투,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생기는 욕구불만,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큰 힘을 줍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편입니다. 당신에게 그럴 마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끌려와 당신의 에너지가 되어주지요. 이러한 끌어당김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려면 언제나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당신의 모든 일상이 긍정적인 말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손과 발, 머리, 그리고 영혼에 놀라운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요. 날씨가 더울 때 당신은 말합니다. 정말 더워서 못 살겠네. 하지만 그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날씨는 덥지만 기운이 나는 걸? 그러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황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난 불황에 강한 사람이야.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가 되었어. 힘을 내어 긍정적으로 외쳐보세요. 나라 전체에 돈이 넘칠 때는 누구나 돈을 법니다. 하지만 불황이 다가오면 상황이 좋지 않은 회사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불황이 다가와도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럴 때야말로 당신이 능력을 발휘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지켜봐준 신에게 실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마음먹는 것이죠. 그러면 서서히 눈앞의 안개가 걷히고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긍정적인 말로 마음의 에너지를 공급하세요. 이것을 해내는 사람이 성공의 기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 긍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삶을 긍정적인 말로 흘러넘치게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몸과 마음에 놀라운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요. 이 에너지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줍니다. 성공을 부르는 절대 성공 법칙. 당신에겐 파동을 바꿀 능력이 있다. 만족하지 못하고 가진 것을 불평하는 사람은 마지막 하나까지 빼앗깁니다. 내가 지닌 한 가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꾸만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스스로 행복하다 여기는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행복의 파동이 주변에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로운 파동을 만드는 사람은 마음이 저절로 풍요로워져서 자꾸만 풍요로운 일이 생기고, 가난한 파동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저절로 가난해지게 마련입니다. 신은 인간에게 파동을 바꿀 능력을 주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신의 파동을 풍요롭게 만들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의 파동을 풍요롭게 바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언제든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난 전혀 힘들지 않아.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든 상대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원하세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수십억 명 가운데 내가 지금 마주보는 한 사람은 정말 엄청난 인연으로 힘들게 만난 겁니다. 수십억 분의 1의 확률로 마주친 것이니까요. 그러니 가족, 연인, 친구,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을 늘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상대에게 좋은 일이 생기도록 기원하다 보면 표정과 말투가 어느새 바뀝니다. 당신에게서 풍요의 파동이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죠. 내가 지금 어떤 파동을 지녔든 그것을 풍요의 파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간혹 불평만 해대며 당신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그 사람을 설득하려 들지 말고 당신이 내뿜는 풍요의 파동에 스스로 집중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레 나쁜 파동을 지닌 사람이 당신을 떠나갑니다. 풍요의 파동을 계속 만들어내면 어느새 비슷한 파동을 지닌 사람이 당신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더 큰 풍요를 불러오지요. 그러면 당신은 더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세 줄 요약. 풍요로운 파동을 만드는 사람은 마음이 저절로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풍요로운 일이 생기죠. 가난한 파동을 만들어내면 저절로 가난해진답니다. 수박을 짜면 수박즙이 나온다. 긍정적인 생각은 말을 바꾸고 운세도 바꿉니다. 말이란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입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은 파동 그 자체이며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알고 보면 나 자신이지요. 그 사람은 말은 심술궂게 해도 사실 마음은 착해. 이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심술궂기 때문에 말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수박을 짜면 수박즙이 나옵니다. 수박을 짰는데 오렌지나 매실즙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심성이 착한 사람은 절대 심술궂은 말을 하지 않는 법이죠. 심술궂은 사람은 늘 심술궂은 말만 하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은 늘 질투에 가득 찬 말만 합니다.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긴타로 사탕이라는 간식이 있습니다. 엿가락처럼 길게 늘여놓은 모양인데 어느 부분을 잘라도 똑같은 무늬가 나와서 신기해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탕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늘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만 내뱉을 뿐이죠.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어머나, 오늘 얼굴색이 왜 그래요? 당신이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분명 안절부절 못하며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얼굴색이 좋지 않다고? 무슨 일이지? 혹시 병이라도 난 건 아닐까? 하지만 당신이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웃으며 대답할 겁니다. 괜찮아요. 얼굴색은 별로라도 몸 상태는 최고니까요. 신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떨 때 긍정적인 말을 하는지 또 어떨 때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계속 관찰하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친구들은 온통 부정적인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는 사람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상관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만 긍정적이면 됩니다. 자신이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릴 정도라면 대단한 긍정론자는 아닙니다. 사장님이 너무 부정적이라 근무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람 역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장님 밑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니까요. 긍정적인 생각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을 상황이라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분명 신이 나를 보고 계실 거야. 그러니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자. 그러면 언젠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 아무리 자갈 속에 섞여 있어도 보석은 빛을 발합니다. 주변이 보석으로 가득 차야 자신이 비로소 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빛날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있든 다이아몬드입니다. 어떤 곳에 머물러도 항상 빛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세 줄 요약. 긍정적인 사람은 늘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인 말만 내뱉죠. 긍정적으로 말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운세가 바뀐답니다.
풍요를 부르는 절대 성공 법칙. 당신의 욕망이 성공을 이끈다. 어떻게든 잘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은 언제 드는 것일까요? 좋아하는 이성의 마음을 얻고 싶을 때, 헤어진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을 때, 타고 싶은 차가 생길 때,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을 때, 내 가족에게 풍요를 안겨주고 싶을 때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처럼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은 작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이유를 놓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저 생각해본 것만으로 만족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 그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시작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존재하지요. 이건 나 혼자만의 욕심이잖아. 이걸 위해 노력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 이런 이유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이처럼 작은 이유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생각하고 기꺼이 행동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시선은 항상 위를 향합니다. 절대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죠. 비록 계기는 작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위를 향하는 마음은 욕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욕망이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지요. 욕망은 나쁜 것이고 그래서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욕망을 준 것은 바로 신입니다. 신이 하는 일에 잘못이 있을 수 없죠. 신은 절대 틀리는 법이 없기에 인간이 욕망을 갖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절대 욕망을 가져서는 안 돼. 흔히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욕망과 욕심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영혼의 단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폭제로 욕망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술과 문화는 모두 인간의 욕망이 있었기에 탄생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욕망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두 발로 서서 걷는 행위조차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욕망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욕망이 있어서 일어나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영혼의 단계를 높이는 일도 불가능해지지요. 그렇게 되면 신이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한 의미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인간은 욕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의 뜻이며 성공을 향한 첫걸음이죠. 세 줄 요약.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은 작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그 이유가 당신의 삶을 새로운 곳으로 이끌지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이토 이토리의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읽어드렸습니다. 사이토 이토리의 유쾌한 인생 철학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분 좋은 변화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